올해 전북 지역에서는 7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7,100명이 수능에 응시합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마스크를 쓴 채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사고 피의자인 정직 경찰서장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관은 지금도 수사 업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최근 7%대를 기록해 전국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다수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에서 5%대였습니다. 부안군의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주간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전북에서는 7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7,100명이 응시합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발열 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수능 전날 해당 시험장에서 열리는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시험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시험 당일 응시 원서용 사진 한 장을 시험장 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상급자였던 전직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정보 누설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경찰관은 현재도 직위를 유지한 채 일상 업무를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보도에 이나라 기자입니다. 오른쪽에서 차량 한 대가 끼어들어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알고 보니 전직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이었던 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전직 경찰서장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대요. 뺑소니 혐의가. 그런데 한 현직 경찰관이 이 전직 서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자체 감찰 결과 해당 경찰관과 전직 서장은 교통사고 직후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 A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일상적인 통화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직위를 유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장 직무 배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와 관련돼서는 현저하게 지금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어서 직무 배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은 뒤늦게서야 A 경찰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최근 7%대를 기록해 전국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은미 도의원 등 진보당 전북도당 당원들은 15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대폭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7월 6.33%, 8월 5.66%에서 9월 7.38%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다수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에서 5%대였습니다. 진보당은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한 도민 서명 운동을 벌여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안군의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내년 8월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주간 부처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군민은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진행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안 군민들의 염원을 간절히 담아 여성가족부를 존치시켜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차질 없는 준비와 진행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라. 전북도의회가 신임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거부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임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는 현재 6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인사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에서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인권 도의원은 해당 인사가 내정된 게 사실이라면 나머지 후보 5명은 들러리를 선 셈이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에 출마했던 강동원 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경식 남원시장이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공표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항고장을 낸 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양대 사회교육원 학점 이수로 따는 학위도 관련 법에 따라 학사 학위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15일부터 한 달 동안 국립공원 내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까치봉 능선 삼거리에서 순창세제, 장성세제에서 상왕봉, 구암사에서 헬기장 등 3개 구간입니다. 이달부터는 과태료가 강화돼 통제 구간에 출입하면 과태료의 2배인 20만 원, 흡연행위 적발 시 6배인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북 도내에서 스크린 야구 연습장과 같은 유사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야구와 볼링, 양궁과 같은 스크린 운동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달 16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업소 현황과 소방시설 등이 갖춰졌는지 점검하고 영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강선 민선일기 전북체육회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정 회장은 15일 전북체육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로 도약하는 전북체육회를 강조하며 민선일기 전북체육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선일기 체육회장으로서의 성과로 체육꿈나무 선발 프로그램 기획과 대학 실업팀 창단 등을 꼽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북도 기업 유치 지원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 등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나인권 위원장은 지난해 도지사 인증상품 매출 실적이 부진했는데 인증상품 구성에 있어 해마다 신규 인증상품이 약간 추가되는 것 말고는 매년 거의 똑같다면서 상품 구성의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해 매출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형열 의원은 지난 10년간 유턴기업 투자협약 37개 기업 가운데 2곳이 폐업했고 19개 기업은 투자 포기 상태며 실제 투자 금액은 당초 투자 계획 3,291억 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는 346억 원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의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쿠팡 투자 무산, 10년 전 삼성, 5년 전 LG화학 등 전북에서 대기업과의 투자 협약 무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패한 투자 유치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다며 투자 유치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권유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이 선도기업 지원이 몇몇 특정 기업에 편중됐고 선도 기업별 지원 금액이 많게는 6억 원 초과부터 적게는 1,000만 원 내외에 불과한 기업까지 편차가 심하다면서 선도기업 중에서는 특혜 소지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역의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이른바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7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전기, 토목, 직업상담 등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신중년 51명을 내년 1월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공모 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경력 단절 없이 인생 2막을 시작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신중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합니다. 김제시 상동동에 89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지평선 제2일반 산업단지를 2027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개발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올해 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 확보를 위하여 2027년 목표로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27만 평 규모로 올해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단지 지정과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제2산단이 조성되면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과 전기, 전자, 융복합 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원시가 민원인과 양방향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남원시는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문자 메시지에 민원인이 바로 문의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이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